안녕하세요, 류시드입니다. 오늘은 원서 읽기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류시드에서는 9월 달에 원서 읽기의 날이었습니다. 원서 읽기의 날을 맞이하여서 처음부터 좀 강하게 밀어붙인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최대 3권 정도 읽을 수 있다라는 한계를 두고 컨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1월 말에 있고요. 이제 12월을 바라보며 있습니다. 그 기점으로 이제 9월을 얘기해 보면 9월에서는 이제 원서 다독의 날이었습니다. 원서를 많이 읽자라는 취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스토리 책을 가지고 읽기를 하였습니다. 1단계로 비롯해서 2단계까지 이렇게 원서 읽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원서를 읽었고요. 12월에서는 원서 읽기를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포커스는 다독이 아니라 성실입니다. 우리 9월에 다독에서 있었을 때 피드백을 잠깐 해보면 원서 읽기를 하루에 3권 정도 읽은 거는 굉장히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기부여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실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피땀으로 흘려서 정말 상품도 드리고 많은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점은 뭡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실성이 입증이 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반대편에서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잘 많이 읽지 않았던 친구가 소수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자기 할당량을 채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바로는 저는 그냥 한 달에 10권만 읽으면 된다. 10권 이상만 읽어라.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하루에 3권씩 읽었다면 몇 권이겠습니까? 거의 8, 90권이 된다는 얘기죠. 8, 90권 읽었던 아이들이 있었고요. 10권 이상 읽은 아이들은 이미 성취를 한 것이죠. 성취를 한 아이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열심히 더 하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10권 이상인 즉 30권, 50권, 80권을 읽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10권 이하로 읽어서 보충학습을 통해서 읽게 된 아이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정말 뿌듯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12월을 맞이하여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원서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드 카페에는 이러한 단어 정리,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떤 해석이 되는지 모두 업로드를 하였고요. 오디오까지도 업로드 하였고요. 그래서 학습 자료는 업로드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는요 하루에 1권 정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루에 2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권. 그러니까 하루에 1권씩 꾸준하게 읽는다고 치면 한 달에 30권을 읽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평가되는 것은요 꾸준성입니다. 성실성입니다. 12월에는요 9월과 다르게 읽고 해석하기 중에서 해석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읽기만 하는 겁니다. 책을 1권만 읽으면 돼요. 자, 책을 1권만 읽을 때 발음과 억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책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책 읽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해석을 하지 않고요. 학원에 그 다음날 등원하여서 평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테스트죠. 80점 이상 통과해야 읽기가 통과가 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서 읽기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서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 아이를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 아이가 원서 읽기를 안 하려고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엄마 말, 아빠 말 듣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꾸준성이 필요한데 내가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애매하다. 그렇다고 학원 다니는 건 좋은데 이 학원 다니면서 이걸 숙제를 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관리가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지고 보면 류시드에서는 다른 학원보다는 좀 더 긴 시간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희는 매일 주 5일째로 월화수목금
1교시, 2교시 이렇게 매일 합니다. 그래서 40분 1교시, 2교시는 또 40분, 총 80분을 매일매일 수업하는 학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담회 때,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출량이 극대화가 되지 않으면 실용영어와 입시영어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실용영어를 통해서 내 실력을 키워서 입시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양의 노출량이 필요하다. 그 노출이 뭡니까? 뭐 듣기도 있고 말하기도 있겠지만 정말 초등생 때 중요한 것은 이 책 읽기,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인풋이 중요합니다. 뭔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읽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또는 뭐 재미있는 독서를 통해서 뭔가 많이 학습이 된 거가 있어야 이걸 자꾸 표현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간 게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게 없으면 또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 80%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20%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 훈련을 해야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서 읽기는요, 학원 이외의 과정에서 초등 기간 내에는 특히 원서 읽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읽기를 통해서 많은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노출이 필요한가요? 바로 읽기, 계속 책 읽기, 그 다음에 내 관심 있는 분야 책 읽기, 많은 어휘 노출, 원어민식의 어휘 노출. 그러니까 우리 기본 리딩서나 독해서에서 볼 수 없는 원어민식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통으로 계속 습득하고 노출되고 습득하고 이해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서 읽기의 장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해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원서에 있는 초등생들의 기초적인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문장들도 해석할 수 없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구어체로서 원어민들 식의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이외의 수업에서 특히 초등생 때 시간이 중학교 때보단 많이 있죠. 고등학교 때보단 중학생 때가 또 시간이 있죠. 고등학생 때는 시간이 더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등생 때 원서 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내공이, 우리 아이들의 내공이 탄탄하게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원서 읽기와 기본 학원에서 배우는 독해서 이게 뭐가 다른가? 어떤 것이 공통점이고 다른가?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책 읽기 아닌가, 단어도 알아야 되겠고 뭐 이런 공통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독해서 같은 경우는 학원에 와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독해를 합니다. 이 독해라는 것은요, 우리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문법과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서 읽기는요, 다양한 문체가 있고요. 거의 실용영어적인 문체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학습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챕터북 같은 경우 학원에서는요, 읽고 해석하고 문법 따지고 단어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독후감을 쓰든지 뭐 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읽고 해석, 어휘 이게 기본적인 학습이 되겠죠. 원서 읽기는요, 책을 읽습니다. 그냥 독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독서를 하듯이 독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독서를 할 때 내 수준에 따져서 이 원서 읽기 중간 이렇게 책을 보면은 여기서 한두 개 빼고는 다 아는 단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너무 많이 모른다 그러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요, 단어가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뭐 거의 다 안다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원서 읽기입니다. 이 원서 읽기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거의 다 암기하고 단어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원서 읽기가 아닙니다. 그건 챕터북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서 읽기는요, 독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학습이라기보다는 독서. 그래서 우리 한국말 읽을 때도요, 한국책 읽을 때도 독서를 하죠. 단어 한두 개, 뭐 한자 비슷한 게 나와서 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뜻이구나는 문맥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뜻이구나라고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물론 모르겠으면 국어사전을 보든지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이런 거야 그럼 그런 거구나 우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단어 시험 보고 뭐 한자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서 읽기는요, 쭉쭉 편안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챕터북은 학습서이고요, 원서 읽기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원서 읽기를 독해서 학습서처럼 또 학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해서를 또 원서처럼 학습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서 읽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겁니다. 독해서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 보고 해석 시험 보고 다 시험 보기 때문에 가능한데, 원서 읽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뭐 단어 시험 보든 이런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에 딱 독서한 다음에 제대로 읽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 한국말이 없고요, 미국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독서처럼 이거죠. 예를 들어 한국말 독서를 했어요. 한국어 독서를 했으면 한국어로 물어보겠죠. 이 책의 주인공이 뭐 했어? 뭐 어디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물으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딱 체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서 읽기도 그렇게 이해 독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통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원서 읽기를 계속 편안하게 부담 없이 많이 읽게 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서 읽기 중요한 걸 알겠어요. 어떤 아이는 뭐 몇백 권, 몇천 권을 읽었다고 하는데, 정말 원서 읽기를 얼마나 읽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가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뭐 10,000권, 뭐 몇천 권 이상으로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서를 쏟아 부어야 한다. 그래야 된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영어를 계속 듣고 노출이 많이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하루 24시간 내내 영어에 노출이 있는 거죠. 365일, 1년에 매일매일 매시간 매초 영어 노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영어 학원에 1시간 다녀오고 하루에 1시간 다녀온다고 치면 그게 노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노출을 어떻게 시키냐? 원서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푹 빠져요. 원서 자체를 읽으면서 원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 재미있는 내용들, 뭐 애니메이션을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노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5,000권, 10,000권 푹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얇은 책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어요. 두꺼운 책도 있지만 얇은 책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원서 읽기는요, 어설프게 한두 권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많이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동기부여가 돼서 즐겁게 원서를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꾸역꾸역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너무 싫다 아이가, 그러면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관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 말 잘 안 듣죠. 그러므로 그런 동기부여와 그러한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어떻게 환경 조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맞는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뉴시대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관리하거나 부모님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서 읽기를 많이 하면 정말 실력이 많이 쑥쑥 자라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떠넘기기보다는 부모님과 협심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그거를, 그리고 이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서 읽기, 책 읽기가 이런 거구나, 뿌듯하구나, 보람있구나, 재미있구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스파크를 튀겨 주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작업이 바로 원서 다독 읽기 9월에, 그리고 이번 12월에 원서 성실성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서 읽기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행사하는 그 원서 읽기를 통해서 많이 읽는 아이들이 정말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읽어야 이게 실력으로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모님과 협심하여, 특히 아이와 협심하여 원서 읽기를 컨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상품을 주고 경쟁을 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책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류가 재밌어, 나는 이런 부류가 그래도 낫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취향이구나를 좀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원서 읽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입니다. 아이들이 원서 읽기를 이제 자기 스스로 하도록 부모님들은 서서히 손을 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박자가 중요합니다. 코치, 그러니까 교사의 코치 역할, 학생의 선수 역할, 관심의 역할. 근데 3박자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다가 서서히 부모님이 손을 뗍니다. 그 2박자가 되는 것이죠. 서서히 떼는데 부모님은 칭찬만 해주시면 됩니다. 격려만. 잘한다. 그럼 학생은 더 잘하겠죠. 열심히 자기가 맡은 걸 성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 코치가 모니터링 하면서 접촉을 하다가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이가 스스로 섰을 때.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안 해도 되는 경지에 이를 경우가 생겨요. 예, 요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 실력 자라나는 것이 보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이거를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이걸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막 질책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자존감이 확 무너지고요. 하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이고 성실성이 길러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적극 참여하시고요. 우리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이번 12월 원서 읽기 성실하게 원서 읽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